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늘의 기운을 보는 전문 용어로 천간이라고 하고 땅에 있는 글자 네 글자를 지지라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천간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불, 흙, 새, 물로 되어 있는데 연, 월에 내가 좋아하는 글자가 있으면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울 수가 있고 연, 월이 좋지 않은 글자가 있으면 인생이 까다롭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월에 부모를 뜻하는 인수라든가 내가 나아갈 길이라는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되게 우수한 사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이나 월간에 좋은 글자가 있다면 전생과 전전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나무리의 봉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에 좋은 시간이 있다면 말년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를 끊어서 볼 때 연을 15세까지, 월 끝나는 까지를 30세까지, 일간이 끝나는 까지를 45세까지, 시간을 60세까지 이래서 인생을 60으로 보고 요즘은 80세, 100세를 사는 데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100세니까 25년씩 끊어서 보는 분도 있는데 60세가 넘으면 다시 연의 자리로 와서 75세까지 보고 75세, 100세까지 보는 것이 사주 명리 원칙상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연과 월에 좋아하는 인수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인생이 좋은 팔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행이 나무냐, 불이냐, 흙이냐, 금이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항이 다른데 대개 이제 연간이나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일찍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연결되려면 시에 좋은 글자가 있어야지 이제 제복을 같이 부기를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좋지 않다면은 45세까지 발복하다가 말년이 힘들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는 것은 나의 전생에 얼마나 나무리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지 하늘과 땅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일과 시는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전생에 우리가 일장할 때 나무리에서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등산에 비했을 때 정상에 올라가 보면 허무합니다.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일찍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 일찍 부를 누렸다는 것인데 일찍 부를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느끼는 향락이라든가 다른 유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면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후반기에 40대, 50대에 이루어져야지 그 돈이 남아있지. 20대, 30대 돈을 벌면은 계속 그렇게 잘 될 거라고는 자만심에 빠져서 돈을 잃거나 엉뚱한 데 투자하거나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글자 중에 천간과 지지라고 합니다. 하늘에 4글자, 땅에 4글자 8글자로 돼 있거든요. 여기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하늘에 재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받는 것은 큰 돈이고 땅에서 받는 것은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돈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나로부터 연결해주는 글자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글자가 완벽해야지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좀 흐릿하다 그러면 많은 돈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재라고 얘기하고 그걸 연결해주는 걸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의 일주에서 얘기할 때 재라고 하는 것은 흙을 얘기하고 식신 그걸 연결해주는 글자를 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친적으로 얘기하면 할머니 라고 얘기하는데 할머니라는 글자가 나의 돈하고 아버지하고 연결이 잘 돼 있으면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귀를 보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귀입니다.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주로 이렇게 보면은 태어난 연이나 월에 인수라고 하는 나무로 생각할 때 물이 있으면 부모 덕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 중에서 엄마 덕이 좋은 거고, 또 토가 있으면 재물입니다. 토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월이나 연에 내가 되는 글자가 있거나 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자수성가하거나 부모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사주에 인수라고 하는 나무였을 때는 물이 없으면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없는 거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글자가 있는 사람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 요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뿌리가 있는 나무는 겨울에 지내고 나면 다시 뻗어나가면 되지만은 넝풀목이라고 하는 참외나 오이 이런 걸 가면 하늘 번성했다가 다시 거기서 터나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수성가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주학상으로 봤을 때, 목으로 봤을 때는 되게 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수다, 병원장이다, 뭐 검찰이다, 아니면 정부기관의 고위 간부다. 그러면은 우연히 좋은 환경에서 받으니까 부모 복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자료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그룹 회장이다, 아니면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중견 간부다, 그러면 아버지 덕이 좋으니까 돈을 풍부히 쓰고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 잘 풀린다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모를 지칭하는 월에 자기가 있으면은 우리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반 평민이야, 농민이야,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기라고 하는, 목이라면 화가 연지라든가 연애 때든가 또 시에 있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마다 이제 목의 특성이라든가 화의 특성이라든가 토의 특성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수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인 사주가 토가 많은 사주들이 거의 영악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 그래서 되게 사주에서 봤을 때 오행이 목, 화, 토, 금수마다 다른데, 사주에서 목일주나 화일주나 금일주나 토일주나 수일주에서 토가 많은 사주들이 되게 순진하고 조금 고지식하고 질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주 자체가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목화토금수가 배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봄에 태어났으면은 되게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이 수가 많다든가 토가 많다든가, 여름에 태어났는 데는 되게 토가 많다든가, 또 자기 머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보통 전문 용어로 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고 자기 사주가 인수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사기꾼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사주 팔자로 봤을 때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은 팔자가 안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 감정을 했을 때 하나의 군인이나 대기업의 직원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이 좋음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사나 전무, 상무, 사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 낙오를 합니다. 부장에서. 그러고 군인이라면은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별을 달고 거기서 나쁜 글자 있으면 대령에서 지기가 끝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45세 이후에 나의 인생을 관장하기 때문에 시간에 좋은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낙오하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본다면은 음양에 조화가 안 맞는, 한쪽으로 모여 있다든가 쏠려 있다든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나면 화가 필요하거나 토가 필요한데 화토가 없이 물과 금으로만 짜여 있다든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엔 더우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과 금이 없이 화와 토로만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다든가, 또 사주에 토가 많이 있다든가, 이러면 사주가 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게 사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을 때 여름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이 여름에 태어난 사주는 사주를 딱 8글자 봤을 때 금이 어디 있고 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금과 수가 없다면은 나무가 목분 화염이라고 얘기해서 불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불타버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런 사주를 불행한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생에 빚을 졌지가 내가 갚은 거야. 그러면 갚았으니까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재수없어. 왜 나만 그 사람한테 당할까?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 팔만 조금 다쳤으니까 다행이야.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짧은 사람은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이 닥쳐고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봐. 화를 내는 때인가? 이렇게 좀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되게 기가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다녀야지 기가 좋아지. 기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끼리 끼면 나쁜 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끼리 모여 다녀요. 그리고 막 사기치고 애들한테 돈 뺏고 이런 사람은 기가 나쁜 사람끼리 모여 다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끼리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일주에 따라 다른데 수일주들은 화가 돈입니다. 그럼 화는 불탄다고 그러죠. 한 번에 확 일어났다 한 번에 또 빨리 없어져요. 불은 빨리 꺼지니까. 되게 수성에 수를 타고난 사람들이 재물복이 한 번에 확 들었다 한 번에 나가는 현상이고 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토입니다. 토가 많아야 재물이 많은 게 아니라 토가 많으면 재물이 예를 없어요. 적당히. 그것을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재물이 많다고 보고 금일주들은 목이 재물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목이라는 거는 한 번에 크지는 않아요. 천천히 크기 때문에 금일주들은 재본이 한 번에 큰 재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서히 들어오고 화일주들은 재물이 금입니다. 금은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디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통변하는 일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언제 일확천금은 느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재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요것을 봐서 재라는 글자가 없으면 맨날 놓고도 뽑고 1등 될 걸 사봐야 맨날 꽝만 나오는 거고 제가 이제 한 번호 임상을 해본 사주인데 일주에서 재물이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 해올에 걔가 그 재운이 좋아지 재가 들어오는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년에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저녁에 자다가 꿈을 꾸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그게 2등이 돼가지고 그때 돈으로 뭐 로또도 다르지만 1억 정도를 타가지고 신용불량자니까 그거를 다 갖고 자기한테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주의 재물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물복을 연결해주는 글자가 똑똑하냐 흐릿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봅니다. 연과 시가 좋은 글자가 있으면 초반에 잘 풀립니다. 45세까지는 잘 풀리는데 시가 나쁘면 45세부터 몰락의 길을 간다. 자연에 비유해서 보면은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모기로 보지 않고 목을 봄이라고 하는 상태로 보고 화는 여름으로 보고 금은 가을로 보고 수는 겨울로 보고 토는 하나의 독립된 관계로 봐서 이렇게 목 플러스 화 플러스 토 플러스 금 플러스 수로 보지 말고 음양인 화와 수, 목과 금, 그 다음에 다른 토라는 별개에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면 쉽고 일반인도 좀 이해가 쉽게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린다면은 나무에 베풀고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 대개 이제 우리가 살 때 사람마다
하루마다 좋은 일 하나씩 한다. 그래 뭐 꼭 좋은 일이고 적선을 베푼다는 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몰라요 하는 것보다 아는 데까지 거기가 데려다 준다든가 또 지나가다가 길에 종이가 떨어지고 다른 물건 떨어지면 거 주워서 쓰레기통을 넣는다가 이것은 하나의 좋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을 하면 즐겁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아지는 거고 뭐 길바닥에 이런 거 있어 남이 치울 거야. 그러고 기안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과 땅에서 나의 일수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을 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 그래서 남한테 돈을 뺏고 사기를 쳤다면 그 사람한테 눈물을 나게 했으며 자기 다음 생이다 자기 자식들에는 피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간의 궁합이 좋은 사주도 있고 나쁜 사주도 있습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재를 부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관의 상태를 보고 여자는 식상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봄에 태어난 목이라고 생각하면 화의 상태를 봐야 되고 남자라면은 금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금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게 짜졌느냐 이 상태를 보면은 아들이 잘 되는지 딸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덕이 있다는 것은 인수라고 얘기해서 목일주라면 수가 많으면은 부모덕이 있는 거고 재라고 하는 토가 많으면은 아빠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개 이제 화일주에서 많이 나오거나 수일주에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인데 자기가 화일주인데 월 천간에 수가 있으면은 여자라면은 남편 복이 좋고 남자라면은 자식 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수일주인데 월에 화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태어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재니까 그 자식이 태어나고 자기가 잘 풀렸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식을 귀여워해 주는데 그렇다고 자식도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의 운에서는 서로 좋아하는 글자가 있고 나빠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좋아하는데 가을에 태어난 목은 금을 좋아합니다. 왜? 다 자랐으니까 이제 다 자란 목은 봄에 태어난 목은 화가 필요한 것은 따뜻해야지 잘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여름엔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그때는 물이 있어야지 물과 금이 있어야 좋은 거고 가을엔 다 자랐으니까 금이 있어야 돼서 자기를 날카로운 도끼가 있어야지 잘 다듬어서 대들보로 쓴다든가 석관에 쓰다든가 구부러진 나무라면 화목으로 쓰더라. 칼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칼을 좋게 하는 글자가 있어야지 조각이 아름다운 조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한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사주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목 있으면 벽갑 이렇게 합니다. 벽갑이라는 것은 뭐냐? 나무가 다 자랐으니 도끼로 쪼개서 사람이 쓸 때 석관에 쓸 거냐? 기둥으로 쓸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봄에 태어났다가 벽갑이 좋다. 벽갑이 온조가 뭐 봄에 싹 나오는 거 도끼로 칼로 자르면 잘 자라겠어요? 그럼 봄에 태어난 사람이 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시기가 낮은 겁니다. 금이 많다면 뭐 이 사람한테도 인사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직위가 낮은 거고 한 사람한테 지시만 받으면 직위가 높은 거죠. 또 여자도 봄에 태어난 여자가 금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쪼개지고 저 사람한테 쪼개지면 직업이 좀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에 금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쪼개지면 되니까 그 사람은 좋은 남편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통변을 합니다.